이번 시간에는 분석 작업, 세 번째 분석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작업 부분은 2024년 출제 기준에 변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석 작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분석 작업은 정렬, 부분합, 피벗 테이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통합, 데이터, 표, 굉장히 기능들이 많죠. 아주 유용한 기능들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어서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선 이 분석 작업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고정적으로 문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당연히 실기시험 보실 정도면 이 유형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분석 작업의 경우에는 거의 부분 점수가 없는 편입니다. 뭐 함수라든지 앞에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2점짜리, 8점짜리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지만 이 분석 작업은 대부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만 틀려도 전체 감점이 되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 점수를 20점으로 잡았는데요. 즉 절대 분석 작업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패턴인데요. 우선 정렬이라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은 정렬만 따로 단독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분합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정렬을 한 이후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부분합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주의할 것은 문제에서는 중첩 부분합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즉, 두 가지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번 부분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중첩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벗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은 정말 난이도도 높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이것을 요약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잘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벗 테이블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네 가지, 필터까지는 네 가지인데 행렬 값 필터 영역인데요. 이것의 각 필드를 각각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목표값 찾기는 굉장히 쉬운 기능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과목과 2과목 필기시험을 볼 때 1과목과 2과목의 그 평균이 60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과목 점수가 있을 때 50점이 있고 50점이 있을 때 이것의 평균이 60이 되기 위해서 이 과목은 몇 점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걸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기에 이 목표값 찾기가 출제가 된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문제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능이 조금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시나리오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예측해서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1과목과 2과목이 있을 때 각각 100점, 100점을 맞았을 때의 평균과 50점, 60점을 맞았을 때의 평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즉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에 출제될 때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이름 정의를 해야 올바른 시나리오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혹시 이름 정의를 안 했을 때 보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삭제하는 연습도, 즉 틀리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통합 기능이 되겠는데요. 통합 기능은 여러 개의 원본 영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학기 점수가 있고 2학기 점수가 있을 때 이것을 합쳐서 평균을 낸다. 이런 계산을 할 때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표의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데 간혹 와일드카드를 이용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변형된 유형도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표 기능인데요. 데이터 표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었다고 한다면 적금의 가입 기간이나 이율에 따라서 총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표가 되겠고요. 데이터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긴 한데 행 입력셀에 지정할 변수와 열 입력셀에 지정할 변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렬만 단독 출제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부분합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렬 기능을 모른다면 부분합도 푸실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렬이라는 것은 입력한 자료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정렬 기준은 값이나 보통은 값으로 정렬을 하지만 색깔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셀 색이나 글꼴색 또는 셀 아이콘을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사용자가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목록의 정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렬의 패턴들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당연히 결과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만 나오는데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학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학과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같은 학과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동일한 학과인 경우에는 총점의 내림차순, 같은 네트워크과일 때는 총점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 사이버 보안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정렬 기준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교재 보시고 예제 파일을 열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렬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정렬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면 이 학과라는 제목 C의 3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모두 정렬 기능인데요. 첫 번째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같은 학과의 경우에는 같은 학과 내에서 또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렬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렬 대화 상자를 활용하는데요.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고 기준은 우선 학과를 셀 값으로 구분해서 오름차순 정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동일한 학과인 경우에는 기준을 추가해서 동일한 학과는 총점의 내림차순으로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같은 학과 내에서 총점이 내림 차순으로 각각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렬 기준만을 이용할 때는 여기 텍스트 오름 차순 정렬이나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도구를 이용하면 되고요. 여러 개의 기준을 사용할 때는 정렬 대화 상자를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소입 국가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데요. 동일한 국가인 경우에는 이익의 셀 3기 지정이 되었고 이게 위에 표시되도록 해라. 지금 수입 국가의 오름차순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미국,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자,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그 국가일 때, 같은 미국일 때는 이익에 셀색이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요게 지금 여기에서 지정된 RGB 색상인데요. 요게 위쪽에 표시되도록 해라. 영국도 위쪽에 표시되고 일본도 위쪽에 표시되도록, 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셀색을 활용해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렬 시트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역 안에 부분 임의의 셀을 선택하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정렬 기준을 국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국가. 네. 수입 국가의 순으로 정렬을 할 거고 셀 값의 오름차순으로 해주시는데요. 이제 기준 추가를 해서 만약에 국가가 같을 경우에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겠죠. 이익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셀 값 대신에 셀 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뭐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RGB로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요 색을 선택하고 요것을 위에 표시하게 됩니다. 셀색이 있는 것은 위에 표시하거나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미국의 경우에 셀색이 있는 것, 영국의 경우에 셀색이 있는 것, 일본의 경우에 셀색이 있는 것,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정렬의 세 번째 패턴이 되겠는데요.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직책을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직책 순으로, 만약에 직책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면 가나다 정렬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직책 같은 것들은 오름차순 정렬이나 내림차순 정렬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직책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정렬하는 방법이고요. 같은 직책일 경우에 자격증에 셀색이 있는 것, 부장은 없고요. 지금 과장의 경우에는 셀색이 있는 게 있죠. 대리도 셀색이 있는 게 있죠. 사원은 둘 다 셀색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3번 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대화 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직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정렬 방법을 눌러주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지금 엑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목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지금 등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장 엔터,
과장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요 아래에 저와 같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삭제하고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인을 눌렀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정렬 기준 추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이 되겠고요. 정렬 기준은 셀색이 되겠고요. 그러면 색깔을 지정해 주셔야 되죠. 요 색깔을 선택하시고 요걸 위에 표시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 그 다음 과장, 색깔이 있는 거 위에 왔죠. 대리도 색깔이 있는 거 위에 왔고요. 그 다음 사원의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렬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간혹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합과 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인 부분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은 좀 잘 출제가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그룹화를 합니다.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정렬이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룹화를 한 다음에 합계나 평균 등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계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들은 보통 문제에는 두 개의 부분합을 계산하도록 나오기 때문에 부분합 추가하는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상공대학 IT학부 계절학기 성적표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를 계산하는데요. 반드시 1번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먼저 해주셔야만 이렇게 그룹화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빠뜨리신다면 이건 부분합 같은 경우에 전체 감점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0점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 총점이라는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겠죠.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전체 평균도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과 최대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이 아래 나오고 최대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게 위쪽에 올라가는 순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정렬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오름차순 정렬 눌러주시면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된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은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인데요. 이 부분이 메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윤곽선이라고 했는데요. 2021 버전에서는 개요라고 표시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우리가 정렬을 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학과별로 정렬했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라고 했죠. 학과별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총점을 선택하는데요. 요 부분합 계산 항목이 조금 작아서 이렇게 스크롤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보이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와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요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꼭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각 총점에 대한 평균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그대로 학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입니다. 최대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때 앞서 체크를 했던 총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총점 해제하시고 학과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것 하실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앞서 계산했던 평균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최대값이 추가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합을 만들게 되면 왼쪽에 윤곽선 또는 개요라고 하는 단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1번 단추를 눌러보면 전체 최대값과 전체 평균만 보여지게 됩니다. 2번을 누르면 각 그룹별로 평균을 볼 수 있고 3번을 누르면 각 그룹별로 최대값 볼 수 있고 4번을 누르면 전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분합을 잘못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이 모두 제거가 되어서 다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지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 승진 심사표의 그림과 같이 부서명별, 고과 점수, 영어 점수, 자격증 점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성명에 대한 인원수를 계산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해라. 요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은 많지만 부서명별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2번, 그 다음 성명에 대한 인원수를 계산하는 게 3번입니다. 요거는 앞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부분합 실행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수, 즉 인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람이니까 이게 개수라면 좀 이상하겠죠. 이것을 인원수로, 즉 개수라는 말을 인원수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이 있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로 지정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요거 4번째 푸시고 요거 5번째 푸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렬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정렬은 부서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오름차순
해주셔서 관리부, 영업부, 총무부의 순서대로 정렬되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을 지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반드시 부서명이 되겠죠. 이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네, 함수를 지정하는데 함수는 문제에서 각 항목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이라고 되었고 그 다음 항목이 많으니까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고과 점수, 영어 점수, 자격증 점수, 총점까지. 자, 이렇게 4개의 항목이네요. 4개의 항목이 다 체크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모두 표시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에 소수 이하 자릿수는 있다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합도 추가하겠습니다. 부분합을 누르고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이 맞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명에 대한 인원수죠. 인원수니까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성명만 체크하고 아까 체크했던 4가지는 해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해제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항상 두 번째 할 때는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리부의 인원수가 개수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2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개수를 인원수로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는 홈 탭에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컨트롤 F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F를 누르고 바꾸기 탭에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찾을 내용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개수라고 했고요. 이것을 인원수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인원수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두 바꾸기를 지정해 주게 되면 4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각각 인원수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지시사항 있었죠. 평균의 경우에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평균 부분만 요건 닫아주시고 자, 평균만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평균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모두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분합은 2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찾기 바꾸기를 사용하거나 소수 이하 자릿수를 지정하는 이런 변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의 3번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유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역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맥주 판매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품목별 수량의 최대를 계산하고 판매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정렬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도 어렵지 않죠. 정렬은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동일하면 판매 금액의 내림차순 정렬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정렬 대화상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요거 먼저 하시고요. 품목별 수량의 최대 계산하시고요. 판매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분합의 표 서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 스타일 밝게 16 적용하는 지시사항이 1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형식이 되겠고요.
정렬을 지정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A의 3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은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됐죠. 추가해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룹화할 항목부터 지정합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문제에서 지금 품목별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품목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품목별 수량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을 체크해 주면 되는데 이미 체크되어 있는 판매점 요거는 해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품목별로 수량의 최대값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부분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역시 품목별로 판매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목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함수를 합계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판매가와 판매 금액이 되겠죠. 수량은 체크 해제하고 판매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 두 번째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총 합계가 샵으로 표시되는데요. 샵으로 표시되는 이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숫자가 자릿수가 좀 많은 거죠. 다 표시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건 그냥 두셔도 채점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늘려보셔도 되죠. 2열을 더블 클릭해서 늘려서 표시가 되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이 지정된 영역 A3부터 F28까지 이 영역을 다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 이런 표 서식 문제가 나왔는데 표 서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스타일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표 서식을 눌러서 표 스타일 밝게 16이라고 했죠. 밝게에서 16번. 자, 요게 지금 표 스타일 밝게 16번입니다.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하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이미 영역을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서식이 들어가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 서식이 들어가면서 필터 단추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 푸실 때마다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연습, 물론 시험 볼 때는 틀리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여러 번 틀려보고 다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도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 사실 좀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고 다양한 변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진짜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업무상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밑에 종류 다 적은 건 아니지만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부서별 근무 연수 현황을 이용해서 부서는 행, 직위는 열, 값의 근무 연수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2급 실기에서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다 그 주어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 행이고 왜 열인지 이 부분을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서가 행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부서입니다. 근데 부서가 지금 하나의 열로 들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서를 보시면 16행의 영업부, 17행의 생산부, 18행의 총무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 레이블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위는 지금 B열의 부장, C열의 과장, D열의 대리, E열의 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위가 열 부분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은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근무 연수의 최대값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새로운 시트에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데이터가 있는 동일 시트에 작성되는 방법도 있는데 2급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트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시작 셀의 위치를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별표 기호로, 자,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피벗 스타일 중간 10번을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A3부터 E의 11번 셀을 대상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하나의 셀만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A의 3번 셀을 선택하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다른 분석 작업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데이터 탭에 들어 있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삽입 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삽입 탭의 표 그룹에 보시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 들어 있고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피벗 테이블의 범위는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A의 14번 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14번 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겠죠. 문제 지시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틀리게 되면 전체 감점이라는 것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사실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에 나온 것처럼 부서가 행이라고 했다면 여기 부서 필드를 행으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끌어서 행 레이블로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위를 끌어서 열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직위가 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무 연수를 값으로
자, 요걸 이렇게 끌어서 근무 연수를 값으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 근무 연수의 합계가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에는 근무 연수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합계 단추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값필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함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이니까 최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를 기억해서 함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함수를 변경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최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시사항 중에서는 세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으로 그거 바로 앞에 빈셀, 물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빈셀의 경우에 별표를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빈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보시면 빈셀 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을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별표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셀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마지막 문제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피벗 스타일 보통 10을 지정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게 되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만들어지는데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들어가서 자,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의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중간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네, 중간으로 된 거, 네, 맞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중간이죠. 중간으로 버전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중간 10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가요? 네, 중간 10번을 선택해서 스타일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약간 모양이 다르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필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필터가 되겠고요. 제품 코드는 행, 제품 코드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행 레이블로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거고 수입 국가는 열입니다. 이 부분이 열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값의 영업 비용과 이익의 합계를 순서대로 표시하는데요.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열 방향의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요 합계가 행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는 모양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시작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값 영역 여기에 지정하는 서식을 통화로 지정하라고 했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는 이렇게 행이 지금은 한 개의 열이지만 여러 개의 열에 걸쳐 있을 때 이런 행 레이블 같은 게 여러 개의 열에 걸쳐 있을 때 이 부분을 병합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옵션 안에 들어 있고요. 행과 열의 총합계 이 부분에 지금 행의 총합계 이 아랫부분에 열의 총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타나지 않도록 지정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B의 2번 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삽입 탭의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2번 셀부터 H의 12번 셀까지 선택이 돼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가 앞서 B의 17번 셀이라고 했습니다. B의 17번 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제품 코드 부분을 행으로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는 필터로,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입 국가를 열로, 수입 국가를 열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영업비용과 이익을 값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업비용과 이익의 경우에는 함수를 확인을 해주시면 함수는 그대로 합계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변경하실 부분은 없고요. 값을 행레이블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어진 그 그림과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합계가 이렇게 열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행으로 끄시면 문제처럼 이렇게 행방향으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냥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 지시사항에 통화 형식을 지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화 형식은 전체의 결과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을 누르고 통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서식 지정하는 것도 자주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앞서 빈 셀 표시를 했을 때 사용이 되었던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에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확인을 누르시기 전에 여기 요약 및 필터 그룹에 행 총합계 표시와 열 총합계 표시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가 그 문제에 나온 결과와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룹화의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일자별 거래 현황을 이용해서 날짜와 판매처는 행, 상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에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시작 위치가 되겠고요. 날짜는 15일 간격 그룹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 지정하는 게 나와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개요 형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A의 3번 셀을 선택하고 삽입 탭의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 영역이 좀 이상하게 잡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목과 여기 단위가 있기 때문에 연속된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전체가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시 A3부터 F16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A의 20번 셀이라고 했죠. A의 20번 셀을 지정,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자, 날짜와 판매처를 행으로, 자, 날짜를 이렇게 판매처를 또 행으로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와 판매처를 끌어주시면 이 부분이 날짜 부분이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날짜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룹화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열로 지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룹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룹은 날짜에 대한 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15일 간격의 그룹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지금 이미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월의 그룹화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을 해제해 주시면 되고, 1의 그룹화로 지정하고 날짜 수를 15일 간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5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는 판매처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날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라는 그룹 아래에 판매처도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셀 서식을 지정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출액의 합계를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 아까 함수 바꿀 때 사용하던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하단에 표시 형식 단추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 단추에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값필드 설정으로 돌아오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방법을 셀 서식을 쓰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마지막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자인 탭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그룹 안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요.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행 레이블이 하나의 그 열로 되어 있는 압축의 형식입니다. 압축 형식인데요. 개요로 바꾸게 되면 날짜와 판매처가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 작업에서는 정렬과 부분합 그리고 피벗 테이블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특히 분석 작업 문제는 부분 감점이 아니라 전체 감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